투자라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경매도 마찬가지로 10번 잘하다가 11번째 예를 들어 딱 태클 딱 걸린다라고 하면 네, 안녕하세요. 후레입니다. 오늘도 경매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오늘은 신동휴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한국부동산 자산관리 대표님이시고 현재 강의로 여러 곳에서 또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저희 후레이가 만난 사람 자주 뵙지는 못하고 있지만 저희 부동산 시장에서 또는 뭐 재테크 쪽에서 숨은 고수들을 제가 발굴해내고 있습니다. 발굴되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후레이가 만난 사람 공식 첫 번째 질문은 자기소개, 예. 자기 입으로 자기소개 하기인데요. 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좀 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휴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그 한국부동산 자산관리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요. 이제 과거에는 제가 이제 직장인으로서 그 산림조합에서 이제 그 대출 심사라든지 이제 부동산 경매라든지 이런 그 업무를 한 20년 동안 해왔었고요. 현재는 이제 한국부동산 자산관리 이제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면서 부동산 전업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교육 사업에 이제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책도 있으시죠? 예. 뭐 최근에 제가 이제 뭐 직장인을 위한 틈새 경매라는 이제 책을 이제 냈고요. 이 책은 이제 과거 이제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오래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이런 책이 일반인들이 혹은 이제 직장인들 혹은 이제 초보자 분들께서 이제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제가 이제 현재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경매라고 하는 이 분야에 있어서 이 재테크라고 하는 이 분야에 있어서 모르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자기 본업이 있으면서 혹은 초보자이면서 자기 이제 직장인으로서 할 수 있는 재테크가 뭔가 했을 때 이 재테크로서 좀 수익을 창출하고 월급 이상으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를 갖게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중적으로 좀 더 접근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직장인을 위한 틈새 경매를 이제 내게 됐고요. 이 책은 좀 일반인들이 좀 접근하기 쉽게 누구나 좀 공부를 뭐 조금의 노력만 하고 한다라고 실천만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경매를 통해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고 노후 대책 혹은 재테크로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어필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책을 냈고 기회가 되신다라고 하시면 이 책을 접해서 좀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시는 것도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프로필을 들었을 때 되게 눈에 들어왔던 프로필이 산림조합. 예, 산림조합. 네, 산림조합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예. 되게 좋은 직장 아닌가요? 안정적인 안전빵. 저도 그렇지 않아도 이제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산림조합을 관뒀는데 이제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제가 사표를 낼 때 주변에서도 그렇고 제가 속해 있던 조합의 이제 조합장님께서도 그렇고 주변 산림조합 이제 저희 이제 구성원들도 그렇고 이제 과장이고 또 정규직이고 하기 때문에 관둘 이유가 없고 근데 왜 관두냐 라는 좀 말도 안 된다 좀 의아하게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제 좀 아픔이 좀 있어요. 원래 이제 금융기관 생활을 제가 오랫동안 했었는데 과거에 제가 이제 업무 중에 차가 바닷속으로 이제 전복이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20분 만에 의식을 찾고 이제 죽다 살아난 구사일생의 경험이 있었는데 그러고 난 이후에 한 10년이 넘어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2009년도부터 이제 외상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공황장애 이 실생활에서 어떤 호흡곤란이라든지 좀 이런 상황이 많이 있었고 뭐 심하게는 좀 삶을 놓고 싶은 이런 상황이 2009년도부터 되게 심했었고요. 2009년도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2014년도에 그 세월호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이 있으면 제가 좀 일상생활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많이 처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자살이라든지 좀 이런 극단적인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산림조합 관두기 한 1, 2년 전부터 이런 공황장애라든지 외상 스트레스 증상이 관두기 한 1, 2년 전부터 더 되게 심각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 오는 어떤 스트레스성도 있었을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살다가는 좀 어떤 TV에서 이제 연예인들 뭐 공황장애로 뭐 자살했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가끔 이제 TV에서 나오는데 저는 뭐 일반인이지만 좀 그런 불안한 생각들 혹은 이제 불안한 어떤 저에 대한 어떤 몸 상태 또 이런 상태들이 많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아무리 직장도 좋고 하지만 좀 직장을 관두고
또 제2의 어떤 제 삶을 찾고 또 그러면서 이제 몸도 좀 추스리면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회사에 이제 그냥 뭐 아무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감히 이제 사표를 내고 이제 집에서는 난리가 났죠. 그렇죠. 이제 와이프 이제 지금 애가 이제 6학년하고 이제 3학년이고 그러는데 이제 뭐 2년 전에는 뭐 더 어렸을 거고 그러는데 와이프 입장에서 이제 난리가 났죠. 얘기 없이도 뭐 어떤 사건 사고 어떤 터트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표 내고 하니까 멀쩡한 직장을 관두고 하니까 난리가 났고 이제 사표 내기 전날 월요일 날 사표를 냈으면 토요일 날 또 집에서 좀 제어가 이제 안 돼가지고 이제 좀 극단적인 이런 상황도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월요일 안 되겠구나 이러다가 괜히 직장도 좋고 연봉도 좋고 하지만 몸이 좀 망가지겠다 아니면 그 이상 좀 제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겠다라는 판단이 서서 그냥 와이프하고 상의 없이 이제 사표를 내버렸죠. 아니 그러면은 준비를 하고 나오신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준비를 하고 나온 건 아니고 네. 단지 저가 이제 아까 직장 생활에서 한 20년 정도 종사를 했지만 뭐 20살, 19살, 20살 때는 제가 이제 신문 배달도 해보고 자원봉사도 해보고 뭐 이런 경험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직장 생활하면서도 제 스스로는 그냥 저도 이제 산림자에서 월급쟁이를 했지만 좀 좋지 않은 조합에 있다 보니까 월급당 월급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자본잠식 조합이다 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급여가 좀 깎이고 연월차 수당도 뭐 깎이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조직에 비해서 제대로 이제 받아본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제 그런 현실 속에서 저는 항상 어떤 제가 맡은 어떤 업무 자체가 이제 대출 심사라든지 부동산 경매 진행이라든지 각종 이제 민사 소송이라든지 이런 업무였기 때문에 이쪽 관련해서 좀 살릴 수 있는 부분을 저는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꾸준히 생각을 하면서 대학원도 나름 이제 목표를 두고 있었고 향후에는 이제 재테크라든지 이제 부동산 쪽 관련해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예를 들어 이제 경매 쪽 관련해서 이제 재테크 쪽 관련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좀 알려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들을 뭐 월급쟁이 하면서부터 오랫동안 해 왔었고 결과적으로 이제 산림조합 관두고 나서 제가 이제 어떤 계획한 일을 저는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나아갔던 것 같고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하신 이제 산림조합 관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 와이프도 예전에 이제 많이 했던 부분인데 그래도 뭐 제가 나름 뭐 올바르게 살아왔으니까 뭐 지금은 이제 믿어주고 이제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하실 때도 그런 부동산 경매나 뭐 대출 심사나 이런 쪽에 좀 일단은 이제 산림조합에서 이제 일반 모르시는 분들은 산림조합이 금융기관인 거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제 산림조합이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이 금융권으로서 상호금융기관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더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면 단위농협이라든지 이제 수산업협동조합 줄여서 수협이라고 하는 조직처럼 한 그런 비슷한 부류의 이제 조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농민은 이제 농민들을 위한 어떤 농협협동조합이고 이제 수협은 이제 어민들을 위한 이제 수협인 것처럼 이제 산림조합은 임야를 갖고 계신 분들, 이제 임야 소유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한 산림조합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산림조합에서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신용사업을 하면서 예수금 업무 혹은 이제 대출 업무 혹은 이제 정책자금 업무를 똑같이 일반 금융기관처럼 똑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저는 이제 대출 취급 및 이제 대출 심사, 그다음에 사후관리 관련한 이제 채권 관리, 그 다음에 사후관리 관련해서는 이제 부동산 임의경매라든지 이제 각종 이제 소송이라든지 경매 쪽 관련해서 이제 좀 말씀드리면 이제 뭐 배당이 소송이라든지 가장 임차인 혹은 뭐 유치권 관련한 이제 이런 소송들 업무들은 이제 많이 이제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경매 쪽에 많이 그렇죠. 접하게 되셨어요. 네, 자연적으로 이제 접했었고 근데 또 제가 이 산림조합에서 이런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뭐 잘 알 수 있었던 부분도 있겠지만 산림조합에 이제 입사하기 전에도 그렇고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이제 전셋집을 얻기 위해서 이제 전세금 800만 원을 주고 이제 전셋집을 얻었는데 한 3개월 후 5월달 경에 이제 바로 이제 부동산 경매가 진행이 돼 버렸어요. 이제 지금 생각해서 보면 참 등기부등본도 볼 줄 몰랐던 어떤 나이대에 있었던 신분이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이 부동산 등기부등본만 한번 볼 줄 알았다라고 하면 참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이 참 들었고 이제 그 경매가 2년 동안 유찰 거듭되다가 300만 원 손해보고 이제 500만 원 이제 배당을 이제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저나 저희 형님이나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이제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많은 사무실에 이제 가서 상담도 하고 했는데 어떤 변호사는 뭐 상담 이제 거절당한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법무사나 어떤 변호사는 그 최우선 변제 금액만큼 800만 원 전에 수령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대답을 이제 받은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뭐 다 받기 힘듭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혹은 그때 당시 생각하면 그때는 더 솔직히 암울했죠. 전문가분들한테 찾아가도 뭐 대답들이 다 중구난방식으로 대답이 다 왔기 때문에 예.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은 제가 이제 이 부동산 경매 쪽 일을 또 하고 있으면서 좀 이제 알고 있는 지식이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 혹은 임대차로 들어가서 이제 경매 진행하는 경우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법률적인 부분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가의 어떤 손길이 많이 필요한데 그래봤자 결과적으로 법무사에 자문을 하고 변호사에 자문을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의뢰하시는 분이 기본적으로 어떤 법률적인 지식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법무사에서 상담했던 부분, 변호사에서 상담했던 그런 답들이 내가 기본적인 법률적인 지식이 있었을 때 아까 그분들이 말씀 자체가 취사 선택을 할 수 있고 이분 얘기가 옳구나 혹은 이쪽 얘기가 옳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더라는 얘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뭐 그런 뭐 기본적인 법률적인 지식 혹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도 볼 줄 몰랐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 참 큰 대가를 치렀다라고 하면서도 그 전세금에는 제가 과거에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우체국에서 알바를 한 4년 정도를 했었는데 그 알바를 하면서 제가 모았던 돈이 이 전세 자금으로 이제 투입이 됐기 때문에 그 돈을 또 800 중에 300을 이제 손실을 봤기 때문에 더 이제 안타깝기도 하고 저희 어머님이랑 더 이제 어떻게 벌어서 이제 모은 돈인데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저게 이제 안타까움이 되게 크죠. 이제 그 경험도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이 법도 그렇지만 생활 속의 법률도 그렇고 개개인이 무조건 이 법이라는 건 알아야 된다.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예. 그러면 나오시고 나서 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이제 그 관두기 전에 네. 이제 당연히 저 개인적으로 이제 부동산 경매 쪽 관련해서 임대 사업을 통해서 이제 임대 수익을 나름 이제 구축을 해놓고 있었고 네. 해놓고 있었죠. 있었네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과거에 하는 업무가 금융기관에서 대출 심사라든지 경매 진행하는 이런 업무였지만 과연 제가 업무로서 하는 이 경매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재테크를 하는 이 경매 쪽에서 어떻게 매치가 이루어지는지 저는 저 개인적으로 솔직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뭐 2000년도 초반에 이제 결혼도 앞두고 있어서 이제 내 집도 마련해야 되고 해서 내 집 마련 겸해서 이제 제가 이제 경매 쪽 개인적인 재테크 차원에서 이제 접근을 했는데 한 7번을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너무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요. 너무 자존심 상하고 뭐 한 대여섯 번 떨어지고 이제 한 8번째 됐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2번 다시 경매를 개인적으로 안 하려고 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업무적으로는 제가 맨날 하는 게 대출 심사하고 경매 진행하고 뭐 가장임차인 어떤 선별을 하고 허위의 유치권 잡아내고 이런 업무들을 해왔었는데 너무 오기도 생기고 또 한편으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게 높은 가격을 쓰면 되는 게 이제 경매인데 제 딴에는 아까 업무를 제가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한 몇 번 떨어졌다는 어떤 자존심이 너무 상해가지고 뭐 한 번 떨어지고 2번 떨어지고 여러 번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안 하려고 이제 나 경매 안 해. 혹은 이제 정보지에 보통 이제 부동산이 나오잖아요. 이제 네. 매물이라든지 네. 정보지를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물건을 이제 찾아보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자주는 비싸게 사는 거예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최소 1, 2천 정도는 싸게 사겠어요. 경매를 했을 때는. 근데 이제 매매로 했을 때는 뭐 5천짜리를 뭐 그냥 5천 다 주고 사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경매를 하면 뭐 4천이나 3천에 살 수 있는 어떤 메리트가 있는데 정보지를 보고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하니까 이건 안 되겠다. 이거 비싸게 사겠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업무적인 지식이 경매 쪽 관련한 지식인데 써먹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8번째에는 응찰가를 좀 낮춰가지고
그러고 보면 그동안 7번 떨어졌을 때 제가 나름 어떤 원인 분석을 해봤을 때는 사심이 많이 개입이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얼마 응찰가를 써서 낙찰이 되면 얼마 남겠구나 이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얼마 남겠다 이런 계산을 당연히 하는데 이런 어떤 얼마 벌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너무 사심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떨어진 것 같고 그래서 8번째 쓸 때는 이제 그 사심을 좀 줄여가지고 좀 응찰가를 좀 낮춰서 쓴 게 이제 주요해가지고 그 아파트가 감정가가 이제 6,100만 원이었는데 예. 최저가가 4,800. 제가 5,100만 원에 낙찰을 봐서 시세보다는 한 돈 1,000만 원 좀 싸게 사는데 그게 현재도 장기 보유하고 있는데 그거 지금 현재 KB시세 1억 1,000만 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을 제가 직접 하고 부동산에 내놨는데 집을 안 봤음에도 불구하고 7천만 원 팔아주겠다, 매각을 해주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부동산 쪽에서. 그래갖고 괜찮구나, 이게 부동산 경매 혹은 임대 사업이라는 게 괜찮구나. 네. 혹은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부동산 경매 쪽 관련해서 투자를 나름 많이 했었죠. 그러면 다양한 물건들을 취급을 해보셨는데 예. 그 중에서 좀 자기하고 가장 좀 잘 맞다 하시는 물건 있으세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환가 측면에서 이제 빨리 소화하길 원하면서 빨리 이제 매각 차익을 원한다라고 이제 한다라고 하면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아파트 혹은 이제 빌라일 것 같고 이제 상가라든지 전답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한 5년 전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전이나 닭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 이제 환가성 있는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월세 수익이라고 하면 이제 아파트라든지 빌라 위주의 어떤 포커스일 것 같고요. 이제 특수물건으로 이제 매각 차익을 이제 극대화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지분 물건이라든지 유치권 있는 물건이라든지 이런 물건은 이제 감정가 대비해서 뭐 심하게는 뭐 20-30% 선에서 뭐 심하게는 그 정도 선에서 이제 낙찰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물건도 하기도 하죠. 대신에 이제 그런 뭐 지분 물건이라든지 특히 유치권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당연히 또 소송도 이제 곁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지분 대출이라든지 유치권이라고 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또 금융기관에서 대출 자체가 취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자기 자본이 다 100% 투자가 되면서 회사하는 순간까지 투자가 되면서 진행돼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관점으로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접근을 이제 방법을 이제 달리 하는 거죠. 수익률을 중점적으로 좀 보고 물건을 선택을 하시나요? 예, 그렇죠. 이제 수도권 쪽 관련한 아파트라든지 상가라든지 좀 지분 물건이라든지 그런 특수 물건 관련해서도 이제 수도권 쪽 위주로 이제 많이 봐오고 있고요.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좀 환가가 용이한 예를 들어 아파트라든지 이런 물건을 이제 취급을 하고 있고요. 특수물건 같은 거 좀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새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제 뭐 지분이나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이나 그런 다양한 물건들에 관심을 보이시는 특히 초보자분들도 나도 한번 특수물건? 이제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이제 경매를 많이 해보고 또 업무로도 취급을 해보고 개인적으로도 투자를 해보고 하지만 자기 어떤 수준에 맞게끔 자기 어떤 성향에 맞게끔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 자기가 자금이 있다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 지분 물건이라든지 지분 물건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예를 들어 유치권이라든지 법정지상권 같은 경우는 시간적인 소모도 많이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유치권 같은 경우 유치권이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소송을 전제로 하고 전체적으로는 소송을 기본적으로 이제 득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제 유치권을 배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배제를 할 수 있다라면 그걸 이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인데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법률적인 지식 혹은 경매 관련해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 전후 이제 투자한 이런 경험치가 밑바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외적인 뭐 경매 관련한 어떤 법률적인 지식 그 외적인 민법에 나타난 이제 법률적인 지식 그 다음에 빈사집행법에 나오는 어떤 법률적인 지식이 여러 가지가 이제 플러스가 됐을 때 법정지상권이라든지 유치권이라든지 이런 물건들을 투자하기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제 권하는 거고 또 이제 저희 이제 제자들 중에는 지난학기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좀 한 60대 되신 사업가 되시는 분인데 자금이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현금으로만 이제 보유가 가능하고 이제 투자가 가능한 부분인데 이분은 자기의 어떤 법률적인 지식을 전혀 이제 생각지도 않으시고 지인들의 어떤 얘기만 듣고 지인이 뭐 예를 들어 주유소를 하고 있다, 숙박업체를 하고 있다라는 정보를 통해서 그 주유소 혹은 그 숙박업체가 수익을 많이 창출하고 있다 이런 얘기만 듣고 저한테 이제 컨설팅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떤 뭐 숙박업체는 뭐 성남에 있는
경매는 위치적으로는 아주 좋은 물건인 이제 숙박업체인데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들여다보니 예를 들어 불법 건축물 주차장을 일부러 헐어서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도로에서부터 뭐 5m 간격을 두고 건물 신축이 이루어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5m 이내에서 건물 신축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물건이 경매에 이제 나와서 저희한테 이제 컨설팅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그 물건에 대해서는 특히 초보자 입장에서 접근해서도 안 되고 낙찰을 본다든지 치더라도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전부 보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보완할 때까지 관할구청에서는 이제 이행 강제금을 이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결코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이제 그분 케이스 같은 경우는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분이 전혀 할 수 없는 그렇다고 전문가의 어떤 얘기를 뭐 잘 듣지 않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뭐 짜잘하게 아파트 안 해.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세요. 네. 그래서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혹은 이제 경매 쪽 관련해서는 이분이 처음이시기 때문에 차라리 어떤 아파트를 1억이 있다라고 하면 차라리 뭐 1,000만 원짜리를 뭐 10군데를 쪼개갖고 빌라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해서 임대 수익을 올린다든지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해서 경험치를 쌓은 이후에 뭐 특수문건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된다라고 제가 조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끝끝내 10억대 이상 물건만 저한테 갖고 오시는데 이분은 실질적으로 수익을 많이 보는 이제 이런 물건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경매라는 게 일반 뭐 부동산 투자라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경매도 마찬가지로 10번 잘하다가 11번째 예를 들어 딱 태클 딱 걸린다라고 하면 꽝 되죠. 꽝 됩니다. 그동안 10번 다 벌었던 거 다 11번째 다 털어 넣는 게 부동산 경매고 마찬가지로 부동산 투자라는 어떤 자체가 시스템이 그러기 때문에 좀 위험한 물건은 되도록이면 좀 견제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환가 잘 되는 아파트라든지 빌라 위주로 되도록이면 해야 되는 거고 이 단계별로 자기 스스로의 어떤 수준을 분명히 냉정하게 생각을 해서 투자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고 어떤 물건을 할지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정립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초보자들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런 소액 1억, 2억 내외의 물건들을 접근하자니 뭔가 레드오션인 것 같고 그런 고민들을 하거든요. 특히 일반 물건은. 예, 물론 이제 그렇게 접근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지금 아무리 경쟁이 치열하고 경매 물건이 많이 없다 손 치더라도 그래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권 이제 서울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못해도 1, 2천은 수익 창출이 바로 됩니다. 저희 아까 또 다른 이제 어떤 수강생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을 이제 크게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한 단계 이렇게 가면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옳게 바라보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남자 사업가 이 제자분 같은 경우는 무조건 10억 아니면은 10억 미만은 쳐다도 안 보면서 아파트나 빌라는 쳐다도 안 보는 오직 뭐 예를 들어 숙박업체에서 주유소에서 뭐 한 달에 뭐 2, 3천 번다 이 얘기만 지인들한테 이제 듣다 보니까 이 얘기 외에는 안중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지금 현재 뭐 과거에 비해서 지금 뭐 경매 물건이 역대 뭐 최저치로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아파트라든지 빌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익 창출을 다들 하고 계세요. 경매 쪽 관련해서 초보자 혹은 이제 일반인 분들이 뭐 얼마나 더 큰 어떤 메리트를 느끼고자 아니면 얼마나 뭐 예를 들어 유치권 같은 뭐 법정 지사권 같은 뭐 한 건 해갖고 1억은 벌어야 돼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다라고 하시면 이건 초보자가 아닌 경매 업무에 있어서는 초보지만 마음을 갖고 있는 마인드는 뭐 진짜 경매 전문가 이상으로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건데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고 초보자답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기가 명도라든지 뭐 가장 임차인이라든지 잡아낼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어떤 토지 투자든 아파트 투자든 해야 되는 것이지 너무 뭐 수익률 유치권이라든지 지분 물건이라든지 뭐 당연히 뭐 5천 이상 뭐 몇 억 이상 뭐 몇십억 이상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겠지만 이건 전문가의 도움이 분명히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도 늦지 않는 거고 당장 손쉬운 아파트라든지 빌라를 해도 충분한 1, 2천 벌 수 있는데 이조차도 이거 어떤 자기 어떤 욕심이 안 찬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좀 잘못된 마음이시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